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우리가 살면서 귀인의 덕이나 또 귀인의 도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. 또 실제로 그 운세 예측에서도 이 부분이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하고요. 모르긴 해도 이 재물운수 다음으로 귀인의 운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 또 큰 인간들 구설수에 시달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재물운수보다 귀인의 운이 더 공감이 될 수도 있겠죠. 귀인이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째는 그 전혀 모르던 연이 닿지 않았던 새로운 귀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알고 지내던 지인, 친구, 친척, 또 동료가 어느 순간 나에게 귀인의 역할이 되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.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연이 없던 그런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 돼주는 그런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. 예를 들어 구직 중일 때 나를 또 면접에서 누군가 잘 봐주고 또 호감으로 느껴서 나를 채용해 준다면 그 사람이 또 나에겐 귀인의 역할이 돼주는 거죠. 또 드물지만은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. 예전에 어느 부인이 그 부인이 목욕탕에 갔는데요. 그런데 뭔가 좀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이 부인의 눈에 한 처자가 들어온 거죠. 그런데 이 부인에겐 아주 교육을 아주 잘 받고 흔히 그 사회적으로 봐도 아주 남들이 부러워할 그런 성공한 아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갖춘 아들이 있었는데요. 이 아들이 그때 홍기가 찼었나 보죠. 이 부인은 다짜고짜 그날 처음 그 목욕탕에서 본 그 처자에게 아주 그 적극적인 그런 중매 역할이라고 해야겠죠. 그 처자도 좀 황당은 했겠어요. 그 당시에는. 어찌됐건 이 처자는 그 부인의 아들과 그 후에 결혼을 하게 됐고 아주 그 호강스럽게 잘 살았는데요. 이 경우에 그 처자에게 그 시어머니가 되었지만은 그 부인은 큰 귀인이 된 거죠. 평소에 지인 관계가 아닌 전혀 그 뜬금없이 나타난 그런 사람이 큰 귀인이 돼준 그런 경우인데요. 만약에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이 안 되었다면 그 시어머니는 그 처자에게 아주 악연이 되었겠죠.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경우가 그 지인 중에서 귀인이 돼주는 이런 경우가 빈도는 훨씬 많다고 봐야죠. 첫 번째 경우보다요. 나폴레옹은 특히 그 일화가 아주 많은데요. 어느 날 그 나폴레옹이 외곽 순찰을 나갔죠. 밤에 그 병사들이 보초를 잘 서고 있나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요. 어느 초소에 다다르자 앳된 얼굴의 그 어린 병사가 보초는 서지 않고 그 잠들어 있는 것을 나폴레옹이 보게 됐는데요. 전쟁터에서 이 정도 군기 위반이면 아주 직결 심판으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죠. 더욱이 그 병사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쥔 이 나폴레옹에게 바로 걸렸으니까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냥 간단히 넘어갈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요. 나폴레옹은 그때 그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그 잠들어 있는 그 병사에게 덮어주고 동행한 그 지휘관으로 하여금 그 병사가 깨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그 자리를 그냥 말없이 떠났는데요. 그 다음날 이 병사는 아마도 그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아주 애간장이 탔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? 야단 맞을 상황에서는 빨리 그냥 매를 맞든지 야단을 맞든지 해야 속이 편한데요.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나폴레옹이 어느 전투에서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. 또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 완전히 적들에게 그 도가내든 쥐처럼 아주 갇혀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. 그때 한 병사가 나폴레옹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옷을 벗고 나폴레옹에게 자신이 적들을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릴 테니 그 순간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라고 하고 나폴레옹의 옷과 좀 바꿔 입을 것을 간청하는데요. 그때 딱히 방법이 없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나폴레옹은 그 병사가 제안한 대로 옷으로 갈아입고 그 병사는 또 나폴레옹의 옷으로 갈아입고 적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했죠. 그 병사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. 나폴레옹이 그 무사히 그 위험한 갇힌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준 건데요. 그 병사가 바로 보초를 서다가 잠들었던 그 병사였던 건데요. 그 병사는 그 자신의 목숨으로 나폴레옹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. 한 번은 나폴레옹이 그 병사에게 너그러운 그런 귀인의 역할이 됐던 거고요. 또 다른 한 번은 병사가 나폴레옹의 생명을 건져주는 아주 귀인의 역할이 돼준 건데요.
여러분들 주위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꼭 여러분들에게 귀인이 되어줄 그런 사람이니까요. 미래의 어떤 귀인으로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,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요.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? 뭔가 그 도움이나 덕을 베풀어도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. 또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. 사람의 감정은 어느 날 그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그런 특징들처럼 몸에 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가 된다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에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려움처럼 공감하게 되겠죠. 귀인이 되어줄 수 있지만은 또 의뢰의 당연히 또 받는 거야 하고 감사함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처한다고 해도 자신의 어려움으로 전혀 공감할 수 없겠죠. 둘째,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인데요. 이런 사람이 귀인이 됩니다. 친구도 마찬가지고요. 내가 어려워봐야 이게 친구인지 또 그냥 친구의 이름표만 붙이고 있는 지인인지 그때 알 수가 있는 건데요. 말이 앞서고 말만 아주 인심이 바다같이 넓은 사람은 말수가 적고 또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사람보다 못할 수가 있는 거죠. 예를 들어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고 말로는 아주 그냥 청산유수인데 말만 요란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영화 감독 임권택 감독 인터뷰 한번 보시면은 그 양반이 그 말은 좀 어눌하죠. 그런데 예전에 영화 마부의 주인공이었던 그 김승호 씨가 죽은 후에 그 집이 좀 어려워졌을 때 소리 없이 그 쌀을 사놓고 갔다고 하던데요. 그런 비유가 아마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. 셋째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요. 이게 어찌 보면 그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. 이게 그 사소하면서도 그 사람의 어떤 진실성이나 또 인격을 가늠하는 아주 그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건데요. 약속 어기는 걸 대수롭지 않게 어기는 사람은 절대로 귀인이 되어줄 수가 없죠. 만약에 또 오늘 주제가 꼭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의 주제라면 아마도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당연히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넣고 싶어질 텐데요. 넷째, 물욕이 적은 사람인데요. 이 말은 그 돈독 오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귀인이 되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. 여러분들 그 살아오시면서 또 이런 경험들 없으신가요? 예를 들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제일 또 형편이 안 좋은 애들이 더 크게 나를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.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편하지 않을 수가 있죠. 다섯째, 이거 참 중요한데요. 또 여기서 우리가 그 실수 같은 것도 잘 하는 부분인데요. 다섯째는 한 번이라도 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나중에 귀인이 된다 이 말씀인데요. 이 말은 또 한 번이라도 나에게 악연이 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. 나중에는 반드시 더 크게 피해나 또 악연이 된다는 건데요. 요즘 세간에 아주 큰 뉴스거리가 있는데요. 그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주인공들은 아니고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어떤 그 법무사가 등장하는데요. 이 법무사는 그 돈의 매수가 돼서 법정에서 그 위증을 하고요. 또 그 위증의 대가로 현금과 아파트를 받는데요. 그 법무사의 위증 때문에 그 법무사와 그 중마고로 지냈던 친구는 한 20몇 억을 손해를 보고 나중에는 결국 교도소까지 가게 되는데요. 이 법무사에게 그 매수를 위해서 돈과 아파트를 제공한 그 사람은 귀인일까요? 처음에는 귀인으로 보였으니까 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위증을 했을 텐데요. 곧 귀인이 아니고 악연이 돼버리죠. 원래 주기로 한 액수를 그 위증을 하도록 한 그 매수자가 또 주지 않자 바로 또 악연으로 바뀌게 되는데요. 이 법무사는 그 자기가 배신한 그 친구에게 매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아주 빌었다고 하는데요. 결국 이 법무사도 위증을 한 이 법무사도 결국 화병에 나중에 암이 생겨서 죽었다고 합니다. 이건 마치 그 처음에 귀인의 탈을 쓴 늑대를 만난 것처럼 악연 중에 악연을 만나서 명까지 재촉해버린 셈이 돼버렸는데요. 이래서 정말 우리는 살면서 귀인인지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악연이 되는 건지 이런 걸 아주 잘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. 돈에 예를 들어 눈이 멀면 우리는 누가 귀인이고 또 누가 나에게 악연이 되는지 모르는 거죠. 오늘은 우리가 꼭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또 미래 나에게 커다란 귀인이 되어줄 그런 인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실버 세대와 중년들의 자기개발과
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